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TV 지용국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귀농귀촌 로드맵, 오늘은 그 13번째 귀농귀촌 성공전략 재무설계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에, 농업이나 축산을 위해서 귀농을 하는 경우에 재무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은 경영이라는 점을 중시하고요. 농업은 결코 옛날처럼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투자하는 기간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확해서 현금화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따릅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장목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앞두고 과연 내가 얼마나 자금을 확보해서 소요자금을 충당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향후 한 2-3년 동안의 소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일정 소득이 기대 수준으로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농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3년 동안의 소액이 필요한데, 농업소득의 발생 단위는 월 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도시의 소득은 연동 분할 소득입니다. 매 월별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획득돼서 결국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소득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파종 시기가 있고 육성 시기가 있고 수확 시기가 있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이모작을 한다 하면 6개월 단위 기간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해서 월 단위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중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초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실현해야 됩니다. 상추나 고추나 이런 것들은 내가 텃밭을 이용해서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생활 식재료 중에서 필수 식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지를 확보해야 될 텐데, 농지 확보 방법에는 임차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처음부터 매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집을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족 실습 농장을 이용한다든가, 일정 기간 동안 시한을 두고 1년 이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할 주택을 마련해야 될 텐데, 주택이 먼저냐 농지가 먼저이냐 할 경우에 농지가 주택보다는 먼저 확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냐? 처음부터 농지를 3,000평, 5,000평, 10,000평 이렇게 상당량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서 우리가 농지연부를 만들 때 귀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농지연부를 만든다 하는 경우에 300평 이상, 즉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농지는 한 1,000평 이내에서 처음에 확보하는 게 좋을 텐데, 임차 방식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임차를 하는 경우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거의 농지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밭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밭을 일구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노력해서 밭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밭을 내놓아라, 그 지주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농지가 마련되면 이제 거기에 어떤 작목을 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이미 확정을 했고, 그 작목을 이제 파종을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영농자금이 문제될 것입니다. 초기 영농자금이나 또는 운영자금은 귀농인 창업자금이나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이나 이런 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자금이나 주택자금, 농지자금이 얼마까지죠? 3억 원 이내에서 2%로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자금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역시 연리 2%, 물론 여기에 변동금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같은 방식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 창업자금이나 혹은 주택 농지자금을 융자 받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융자금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융자를 받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환계획입니다. 이걸 5년이 지난 이후에 6년 차부터 10분의 1씩 상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5년 거치 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조기 상환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융자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자금은 향후 2, 3년 동안의 소유액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금 중에서 초기 영농자금과 영농운영자금 그리고 기초생활자금은 자기자금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자기자금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여유가 남는다면 그걸로 농지자금을 또는 주택자금을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농업창업자금이나 또는 주택 매입신축 개축자금 이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소요자금은 자기자금이나 또는 융자 차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융자 차입이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귀농인의 경우에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어쩌면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는 가운데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재무 현금자산 즉시 사용한 현금자산, 현존하는 자금이 있을 거예요.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통장에 현금으로 현존하는 자금만 현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용자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금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현금화될 수 있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2, 3년 동안의 소요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 3년 동안의 소요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모두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는 현금은 없지만 도시주택,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대로 두지만 나중에 매도해야 됐을 때 이게 현금화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영업장 매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전세 보증금 환입 자금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기간 후에 그때 가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만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금이나 또는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현금화가 되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혹은 시기별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사에 내가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하면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실 텐데 하고 얼마씩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월별로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씩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내 요금을 예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즉 현금 자산은 아니지만 향후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현금화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자금계획 시기별로 세워두어서 내년 봄에 종잣값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자금계획에 일일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귀농인 창업자금을 부족한 경우에는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 구입자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입니다. 자, 과거에는 전입일이 속하는 익년도 1월 1일,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3일 날 내 농촌으로 전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1월 1일이니까 거기서부터 5년이기 때문에 거의 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이라면 영농 기반자금, 즉 농지자금이나 또는 축사 신축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2회차에 걸쳐서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4회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반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귀농인 창업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신청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이듬해까지 2년 차에 걸쳐서 4회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 다만 주택자금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1회차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담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농업인 신용보증을 활용이 가능한데 융자금의 9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금계획에 자기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반드시 자기자금이어야 되는 거. 자, 귀농인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를 임차하는데 그 임차료를 그러면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농지를 반드시 구매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 축사 신축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트랙터나 농기 구입자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가공업을 할 때 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축산의 경우에 가축 입식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료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자금으로만 충당돼야 되는 자금은 농업 경영자금, 즉 인건비라든가 약재비라든가 농작업비라든가 사료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기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축산을 하다 보면 축사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재를 파이프를 산다든가 아니면 HPM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자금 소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자금으로 해야 돼요. 또 생활자금은 물론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 융자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연차별로 해야 된다. 농지나 또는 영농자금 등 매입자금 연차 계획을 반드시 세우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균형 있는 생활자금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된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농촌에 처음 내려와서 농촌 환경이 우리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도시와는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마트에서 사는 농산물, 무나 배추나 뭐 이런 것들이 도시가 가격이 저렴할 것 같습니까? 농촌이 저렴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저는 경험으로 비춰보면 서울이 물가가 가장 쌉니다. 모든 농산물이 서울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서울이 더 싸요. 농촌이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농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필수 식재료는 거의 내가 텃밭 등을 이용해서 직접 재배를 해야 됩니다. 수나 마늘이나 대파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강이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로 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소요자금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금 계획을 모두 마쳤으면 실제 농촌으로 이주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민 속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농신사TV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13번째 재무설계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